입니다. 나 공유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윈님 포탑에서 사업하고 있는 고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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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왜 화면이 저는 왜 안 보일까요? 저는 왜 안 보일까요? 저희는 잘 자, 보여요, 공유- 사장님. 그럼 제가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혜빈 아빠 화이팅! 백일 사장님, 그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체 화면 클릭 최적화를 눌렸으면 본인 화면은 안 보여요. 네. 제가 다시 했어요. 하니까 이제 보여요. 네.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카이 그룹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 왜 좋아하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하정인 매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형제라인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인 저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하정인 매사님이 형제라인 그 사장님들이랑 잘 안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 지선사님이랑 대원사님인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했는데 오늘 또 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왜 비슷하냐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사업 전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 내용과 어제는 제가 이제 초대자분들에게 알려주는 사업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했던 건 제 스스로가 리크루팅 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제 스스로가 이 뉴스킨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저한테 사업이 성장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PPT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했지만 저는 이제 원래 전직이 장애아동들 운동치료해주는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는 사장님은 언어치료사였어요. 그래서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저희 둘 다 본가가 제주도인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복지관에 취직이 너무 잘 돼서 거기서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아름 사장님은 그 명지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언어치료 대학원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업을 하면 동시에 이제 방문 수업을 했던 둘이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결국에는 서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 잘 배워가지고 제주도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치료실을 오픈하는 게 저희 직업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30대 후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 표가 이제 시를 쓰는 거였는데 저희 조카거든요. 저희 3학년 권태현이라는 제 큰 조카인데 그 조카가 학교에 가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걸어가는 길, 아빠와 걸어가는 길은 참 즐겁다. 과자도 맛있고 와플도 맛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는 어디론가 갔다. 이 친구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늘 항상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늘 항상 일터로 가는 존재이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아빠는 나에게 즐겁고 재밌고 함께하고 싶은 존재이지만 늘 항상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늘 항상 일터로 가는 존재임을 제가 이 그 시를 써온 날 저희 누나도 읽었고 저도 읽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도착한 아빠가 어디 술 마시러 나간 게 아니고요.
늘 항상 일터로 나가는 그런 그 빈자리에 대한 결핍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희 집의 아침 모습이 어떠냐면 아침 일어나면 매형이랑 누나는 너무나도 바쁘게 일터로 먼저 나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조카 둘을 깨우고 밥 먹이고 가방 챙기고 학교 부랴부랴 보내고 그러나면 점심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기공소에 가서 직원들이 한 수명 정도 돼가지고 점심을 해주고 끝나면은 또 애들 픽업 가서 학원 데려다 주고 또 학원에서 또 픽업하러 와가지고 집에서 저녁 먹이고 숙제하고 하루 마무리 하다 보면 자기 전에 이제 저희 누나랑 매형이 들어오고 그런 집에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써오는 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가 원하는 삶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뉴스킨이 좀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하정현 사장님을 저희 대학에서 만났고 그때 당시에도 하정현 사장님은 뉴스킨에서 백만장자이셨지만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고 계셨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정현 사장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된 지 10년이 됐고 20살 때부터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는 6년, 26살까지 가까이 지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봤거든요. 근데 늘 볼 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6년 동안 가까이 보면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나도 내 분야에서 성공해서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지 뉴스킨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홍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현홍이라는 친구, 하정희 선생님이 이제 둘째 딸인데 그 친구가 본인의 꿈을 얘기할 때 본인의 꿈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인정받는 거 말고 내 가정 안에서 그것도 내 딸이 꿈이 나와 같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은 도대체 뭐길래 뉴스킨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뉴스킨을 오로지 제 기준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6개월 동안 알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이 아니지만 어제 내용과 비슷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내용을 이해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뉴스킨을 그만둘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성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좋은 뉴스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성장의 시작이었고 그 성장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또 한번 사장님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가 뭐였냐면 저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파란 테두리의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을 저에게 왜 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돈을 왜 버냐고 물어봤다면 저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타인에게 선택권을 양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뭐였냐면 나를 고용한 사람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줬고요. 저의 연봉을 정해줬고요. 저의 쉬는 시간을 정해줬고 저의 점심시간을 정해줬고 저의 휴가 기간을 정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고용당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랑 저희 매형은 자영업을 했거든요. 그 기공소라는 전문직을 했지만 결국 본인을 고용한 그 시간이다 보니까 이 생계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파란 테두리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하정님 매사님의 삶은 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노란 테두리가 확장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했고 휴식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했고 여행을 가고 안 가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노란 테두리가 가득한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런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알아봤을 때 직장 상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복지관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관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관장님은 평생 이 파란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 누스킨 하는 거는 내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스킨 한다면 어쩌면 내가 파란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노란 테두리가 확장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 누스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 누나랑 매형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직장인들보다 많은 돈을 받지만 파란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직장인들보다 이 파란 테두리가 더 확장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카의 그 시를 보고 이게 맞는 삶일까? 내가 봤던 하정님, 임메이 사장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데 아들이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 본인이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평생 파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선택과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뉴스킨을 한다는 것은 이 파란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노란색 테두리를 확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킨을 잘하진 못하지만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성공의 조건은 노력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결정된다. 제가 가진 복지관이라는 도구로는 그러니까 노란 테두리를 확장시키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뉴스킨은 내가 하나씩 과정을 밟아 나가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성공의 조건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노력이 아니네. 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뉴스킨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들 이게 혹시 와닿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파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이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못하는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일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그냥 하게 돼요. 이 일을. 고민 안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게 돼요. 왜냐면은 정말 파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파란 테두리를 벗어나려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시점을 만들어내야지만 우리는 그 생계를 벌기 위한 돈으로부터 일로부터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복지관이라는 도구는 자산의 형태의 소득을 만들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이 뉴스킨이라는 일은 자산의 형태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핵심이었거든요. 사장님들도 이 뉴스킨이라는 이 사업이 단순히 내 노동과 돈을 맞바꾸는 근로소득을 넘어서 자산의 형태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이해가 되면 이 일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리점이 돼서 단돈 80만 원, 1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소득의 형태가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임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외부에서 내 친구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받는 그 월급에서 받는 그 연봉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뉴스킨의 소득과 비교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사업 처음 했을 때 제 친구들의 월급과 제가 지금 뉴스킨에서 벌고 있는 소득을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불안했던 적도 있던 것 같고 조급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득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래요. 부유함 뒤에 있는 자유와 기회래요. 저는 하정현 사장님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뭔가를 많이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정말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재정상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수입이 지출 비용보다 항상 크다. 늘 하정현 매사님은 지속성 있는 자산소득이 지출 비용보다 늘 항상 컸던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이
일을 하는 유무를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재정상의 자유를 얻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하정희 임회사님의 삶은 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삶이었는데 저와 저희 가족들의 삶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속되는 수입이 부족하면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저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래요.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면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부유함 뒤에 있는 자유와 기회를 포기한다는 거고 지속성 있는 수입을 포기하고 늘 근로소득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선택이고 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선택이에요. 제가 또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삶을 평생을 산다는 것과 같거든요. 사람들 이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조금 끔찍하지 않나요? 이 표를 봤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뉴스킨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더 평범하기 때문에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뉴스킨을 하지 않으면 이 위에 표화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뉴스킨을 통해서 나도 자유와 기회를 얻어야지, 나도 지속성 있는 자산의 소득을 얻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일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삶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킨 하는 Y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뉴스킨을 그들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만나지? 만나서 뭐라고 하지라는 고민이 없어지고 그냥 가서 만나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포탑에 그 이영건 박사님 아드님이신 이상석 박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 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경제 사이클 자료래요. 이게 이 빨간 띠는 소비를 나타내고 파란 띠는 소득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27세 이전에는 소득보다 소비 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의 시기를 보내요. 생애주기 적자. 근데 27세를 기점으로 59세까지 소비보다 소득이 커지는 시점을 갖게 된대요. 이때 우리는 흑자를 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59세가 되든 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력의 가치를 잃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높아지는 적자의 시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자의 시기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3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50년, 한 70년 정도의 적자의 시기를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는 또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평생 그 평균 평균 근속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평균 근속 단어가 뭐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네 죄송해요. 먼저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근속 연수가 15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은 또 그걸 넘어서 계속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변수가 이 시기를 또 줄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진짜 뉴스킨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이클인데 우리가 내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만한 대가의 연봉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사고에 의해서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든 아니면 나이가 돼서 59세 전이 되든 후가 되든 그 기점이 돼서 내 노동력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기가 오면서 적자가 내는 시기를 뉴스킨을 대안으로 준비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 사업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그들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 뉴스킨에 대한 자산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그 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넘기는 시점이 되면 그들은 단순히 그 돈을 벌기 위한 일터로 나가지 않고 모든 시간의 풀타임을 내 자산을 만드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제 사이클이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 하시는 분들의 경제 사이클은 다른 표가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소득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낮게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소비보다 소득이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내 자산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겨가는 시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이 소비의 폭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되는 순간 내가 지금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그 전에 다니는 직장에보다 적더라도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처우기 할 때 많이 조급했나 봐요. 결국 수입의 크기가 아니고 구조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경험했거든요. 저희 집도 예전에는 굉장히 잘 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요. 저희 누나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되는 바람에 소득의 크기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삶의 질이 바뀌었나라고 질문한다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그냥 국내 여행할 거 해외여행 가고 그냥 여행만 할 거 그냥 쇼핑이 추가되고 그냥 취미생활에 집에 있을 거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공치러 가는 정도의 삶이지 삶의 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주가 돼서 월세 소득을 받든 아니면 뉴스킨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레버리지 소득을 받든 그렇게 다른 구조를 통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의 크기를 늘릴까만 생각했지 구조를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소득의 크기를 키울지도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키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또 이해하니까 사람들에게 단순히 뉴스킨이 제품이 좋아서 추가 소득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제가 이해한 뉴스킨을 또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분면이잖아요. 제가 어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분면의 왼쪽 분면에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갖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개인이 직접 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의 한계로 수입의 제한이 따르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은 본인이 개인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을 기반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수입의 한계가 없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되어져야만이 오른쪽 분면에 갈 수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해서 비즈니스 분면에 내 뉴스킨을 통한 내 사업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E와 S 사분면의 뉴스킨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B사분면의 뉴스킨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바로 B사분면의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똑같은 뉴스킨 하는데 누군가는 비즈니스 분면의 결과를 내시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E와 S 분면에 늘 지금도 개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개인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차이가 뭘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마인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E와 S 사분면에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생겨진 내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 습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분면의 성공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지만 E와 S 사분면의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참여했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정현 임매사님이 가지고 계신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시스템을 참여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생각과 습관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분면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E와 S 사분면의 뉴스킨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비즈니스 분면에 레버리지 시키기 위한 뉴스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 정보와 사업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다기보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운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뉴스킨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면 단순히 제품을 많이 유통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진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빨리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줌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 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훈련 방식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게 이 사업의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초기에 했을 때 제가 GV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시스템 시간에 밖에 나가서 데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정인 사장님이 늘 항상 자기 옛날 얘기, 임명 사장님이 하셨어요. 자기가 사업 초기에 아침에 출근해봐야 하정열 사장님 나 둘밖에 없는데 아침에 TR라인트 하시는 분이 뭐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거기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정열 사장님의 그 원칙이 뭐길래 그 원칙을 지킨다고 못 간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둘이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미팅을 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TR라인트 하나 나가는 것보다 이 시스템에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배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포인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밖에 나가서 TR라인트 하나를 전달하면 쉐어링 보너스 85,000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이 바뀌진 않겠구나. 근데 내가 이곳에 있다면 결국 내 인생이 바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사업을 시작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여기에서 앞자리에서 또는 또 줌이 생기면은 또 줌에서도 늘 화면을 켜고 주인으로서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사장님이 어떻게 성장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시스템에서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레버리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2명의 사람에게 리크루팅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도 나와가지고 둘을 가르치게 됐을 때 5단계가 내려오면은 40명에 가까운 사람의 그룹이 생기고 내가 5명의 사람을 리크루팅 했을 때 5단계가 내려가면 4,000명의 그룹이 생기는 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버리지의 시작은 나라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예전에 제가 랠리를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랠리를 안 가면 나로부터 시작된 레버리지로 확장된 1,000명의 파트너가 랠리를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겠네.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제가 아침 미팅을 나가기 싫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미팅을 빠지면 내 이하로 생길 1,000명의 파트너들이 아침 미팅을 빠진다. 그럼 가야겠네.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 1,000명의 내 파트너들이 행동하지 않겠다. 행동해야겠다. 이 정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매일매일 고민을 하잖아요. 시스템에 갈까? 오늘 세미나에 참여할까? 오늘 고독의 삶이라는데 어제 강의 그렇게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할 때 나 혼자 고민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나와 함께할 앞으로 생길 100명, 1,000명의 파트너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업 초기부터 그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 출근하지 않는데 나는 내 이하로 생길 100명, 1,000명의 파트너들이 출근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 출근해야겠다. 출근하고 내가 랠리를 안 가면 그들도 랠리 안 가니까 내가 랠리 가야겠다. 랠리 가고 내가 초대 안 하면 그들도 초대 안 하니까 내가 초대하겠다. 초대하고 내가 데모 안 하면 그들도 데모 안 하니까 데모하겠다. 데모하고 내가 오늘 활동하지 않으면 그들도 활동하지 않겠다. 활동해야지. 활동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레버리지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이전의 화면처럼 나 혼자 잘해서 될 게 아니고 나와 같이 5명을 잘하도록 가르쳐줘야겠구나.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매뉴얼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누구나 해도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저희도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뉴얼이 있는가? 제 화면에 윤선민 사장님이 보이시거든요. 사장님, 저희 뉴스킨에 매뉴얼이 있는가요? 성공 매뉴얼이 있는가요? 평범한 사람이 와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그 매뉴얼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신가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개인의 성공 그리고 팀의 성공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또 팀의 성공이 또 개인의 성공을 이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공을 알게 되면 되는데 개인의 성공, 즉 개인이 성공하는 매뉴얼은 뭐냐면 결국 그룹이 되는 리더 8가지 조건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10코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항상 제가 뭐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늘 이 매뉴얼을 알려줘요. 그러면 두 분류로 나눠요. A라는 더 길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뉴스킨 사업 성공하는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이도 있고요. 뭐도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없고요.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사실 8개 다 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못 하겠는데 이건 한번 해볼게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 더 길이는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저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하정 인매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1번부터 8번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정말 저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A 더 길이가 성공할까요? B 더 길이가 성공할까요? B 더 길이가 성공해요. 근데 A 더 길이가 되든 B 더 길이가 되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늘 A 더 길이의 상황도 있었지만 늘 B 더 길이가 되기를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1번부터 8번까지 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나는 이게 내 능력이 없어서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제품형 그냥 손만 있으면 바를 수 있고요. 매니아 소비자 내가 매니아 되면 매니아 만들 수 있고요. 주류 STP 정 못하겠으면 그냥 차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정 못하겠으면 그냥 나 잘 못하겠으니까 너 나랑 같이 강의 들어보자 해서 강의 들으면 되고요. 책 읽는 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독서할 수 있고요. 귀가 있으면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시스템은 그냥 출근하기만 하면은 요즘 또 줌으로 되잖아요. 그냥 컴퓨터 열어서 줌 어플 들어가서 더블 클릭 2번만 하면 참여할 수 있고요. 팀워크는 이미 스카이라는 그룹은 팀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들과 함께 했으면 팀워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정기적인 카운셀링은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스폰서 사람에게 전화해서 주저리 물어보면 돼요.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알아볼 때 이 사업을 성공하는 매뉴얼 8가지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제가 뭐 인스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SNS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콜드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지인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말을 잘했던 사람도 아닌데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 1번부터 8번을 배우고 익히고 했더니 결과가 나다 보니까 제게 굉장히 많이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결국 하다 보니 그냥 막 해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나와 함께하는 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나처럼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은 나처럼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리크루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방법 매뉴얼에 의해서 결과가 난 것이 아니고요. 내 혼자의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결과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레버리지 즉 복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 뉴스킨 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그리고 복제했을 때 확실한 복제가 또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빼고 그냥 하정희 매사님 하라는 대로 탱커를 하라니까 탱커 하고, 그 탱커를 복제시키라니까 탱커 복제시키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 혹시 골목식당 보신 적 있어요? 골목식당?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끌 때가 많아요. 어쩔 때냐면 백종원이 그 안 되는 가게를 가서 본인이 가진 성공 매뉴얼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자영업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꼭 자기 고집을 꼭 추가해요. 그래서 꼭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참 그냥 잘 될 텐데, 꼭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또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결국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고 결국 백종원이 시키는 대로 해서 성공하잖아요. 뉴스킨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스폰서 사님들이 이 그룹에서 제시한 거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꼭 내 생각을 넣고 내 고집을 넣는 사람들이 뱅뱅뱅뱅 돌고 돌고 고생은 고생 다 하고 나서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결과가 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증명되어 있는 매뉴얼이거든요. 그냥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우리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고 결과 내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리더 8가지 조건에 갖추면서 사업을 하면 결과가 날 것을, 그 8가지를 안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하니까 복잡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리더 8가지 조건, 리더 8가지 조건, 이것만 제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도 파트너가 생겼을 때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되지에 대한 고민 없이, 방황 없이 그냥 이 매뉴얼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매일같이 탱코어를 공유하고 감사얘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바꿔야 뉴스킨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탱코어를 습관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팀의 성공은 좋은 문화인데 이미 스카이는 이게 팀의 성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면서 들었던 게 자랑스러움이에요. 하자 선생님께서 항상 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스폰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가 밖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초대가 되지 않는다. 왜? 내 잠재의식 속에 그 자랑스럽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반대로 내 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라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스폰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사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팀도, 저도 그렇고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포타 패밀리라는 그룹을 진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보여주고 싶고, 제가 그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팀 사장님들을 너무 보여주고 싶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고, 저희 그룹 미팅에 너무나도 초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하는 스카이 그룹을 보면서 비교하고, MCN 그룹을 보면서 비교하고, 서울 윈니를 보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러움보다는 부족함을 계속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초대가 정말 잘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 지금 제 강의가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항상 질문을 해요. 덕일아, 넌 꿈이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덕일아, 너 꿈이 있어? 꿈이 있어? 꿈이 있어?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너 꿈이 있으면 그거 그냥 꿈으로 남기를 원해? 아니면 간절하게 이루고 싶어? 물어봐요. 저한테.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그 원장님은 혹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정작 본인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에게 꿈이 있는지, 나는 그 꿈을 정말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유즈킨 사업을 하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근데 사업에 늘 성과를 내고 결과를 잘 내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 목표요? 라고 된다면 그분이 결과를 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장님이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목표는 이거요. 저 반드시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그 목표, 결과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지금 뉴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명확한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활동하기 이전에 목표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왜? 이루어야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내 하루를 채우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팀에게 자기의 목표를 갖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이 목표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정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갖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목표가 있다면,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원하고만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 비즈니스 스쿨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양이 3마리가 담장 위에 있는데 2마리가 뛰어넘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럼 다음 날에 몇 마리의 고양이가 남느냐로 질문했을 때 뭐라고요? 여전히 3마리의 고양이가 남아요. 왜? 2마리는 뛰어내리겠다고 결심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장님, 저 꿈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싶어요. 그 일을 저는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강의를 끝나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장님,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고양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양이 3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3마리. 근데 그 고양이 3마리가 담장 위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 뛰어내렸다가 내 이 손이 꺾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나도 굶어 죽을 뿐만 아니고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상규 고양이한테 얘기해요. 상규야, 나 내일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해서 뛰어넘나요? 진짜 간절하면요. 상규야, 나 뛰어넘으려고 얘기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뛰어넘어요. 왜냐면 내가 배고프고 내 가족들이 배고픈데 이거 뭐 고민하고 뛰어내리면 손이 꺾어질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넘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업 초기 때 하장 사장님께 늘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늘 뭐라고 하셨냐면 덕이라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면 알겠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항상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덕이라 그냥 하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달 동안 들으니까 물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봐야 그냥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그냥 하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뭐냐면 간절하면 그냥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이 뭔가를 듣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해야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을 제 스스로 오늘 미팅을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Y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간절함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오늘 행동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간절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비우고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그냥 될 때까지예요. 지금도 잘하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저는 또 하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how to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뭐 하면 되냐면 체험하면 돼요. 체험이 내 임상을 만들면 돼요. 두 번째 배우면 돼요. 어디서? 시스템에서 배우면 돼요. 세 번째 내가 배운 대로 소비자를 만들어 보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에아로 3051을 만들어 보면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이 1번, 2번, 3번 할 사람 6명을 찾으면 돼요. 100명을 찾는 게 아니고요. 6명의 파트너를 찾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1번, 2번, 3번, 4번을 가르쳐서 복제시키고 레버리지 시키면은 끝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1번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2번이 안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고요. 3번이 안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또 4번이 안 되면 다음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비즈니스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3051이 완성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다면 아마 내 임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1대 6명의 파트너를 찾았느냐라고 점검했을 때 그게 안 돼 있다면 다시 임상과 시스템 3051이 됐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 있다면 거기서 계속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단계를 채우지 않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나에게 임상이 있는가? 나는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3051의 에아로가 세팅이 되어 있는가? 나는 1대에 6명의 파트너가 리크루팅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공유가 됐을까요? 제가 재생해 볼게요. 네. 오늘 며칠이죠? 1일. 오늘은 11월 1일. 맞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팀밀리티 되기 3년 전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를 하러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번 달 볼륨 아무것도 없어요. 460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460개 대리점을 가질 리더들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갈 데도 없고 대문할 데도 없고 하지만, 우리 미래의 파트너들에게 해줄 말이 그만큼 더 많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콜드합니다. 꼭 이 동영상은 3년 후에 강의장에서 멋지게 틀어놓고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사랑하는 보너길 화이팅! 사장 혹시 영상이 잘 나왔나요? 네, 조금 끊겼지만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3년 전, 그 3년이 흐른 날이 지금이에요. 3년 전에 제가 부산에 와서 그 연고가 없는 곳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길도 없고, 이게 콜드 나간 영상이거든요. 콜드를 나갔는데, 저 때 이제 한 달 열심히 뛰었는데, 떠 있는 볼륨이 460 볼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60포인트다. 이렇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옆에서, 괜찮아, 우리는 460개의 그룹을 가질 리더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때 길을 잃었어요. 제가 부산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콜드하다 길을 잃어가지고 도저히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산밖에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길을 찾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니까 큰 건물도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탔는데 5분 만에 그 센터 앞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저희 사업 초기 때 이제 차비도 아끼려고, 왜냐면은 부모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저희가 월세 4평짜리 원룸에서 월세 내고 저희가 스스로 밥해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모하게 저희는 둘 다 한 번에 전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 치킨집을 장사를 했었는데, 그 치킨집 그 오토바이 안 쓰는 거 있다고 그거 빌려주셔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지리도 익히고 콜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저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집인지 은행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혼집도 생기고 그리고 뭐 뚜벅이도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뱃속에 이제 또 아이도 있는데, 또 아이도 저희가 키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갖춰가고, 이게 모두 저희가 뉴스킨에서 갖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와요.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떠 있는 포인트가 4,600포인트도 아니고 460포인트였다고. 근데 그런 늘 문제는 나에게 계속 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는 그 문제가 그만둘 이유가 되고요. 누군가는 그 문제가 아까 아란사님처럼 460개의 우리는 대리점을 가지게 될 거야. 3년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영상으로 동기부여 시켜주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즉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든 부정적인 태도를 갖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만둘 이유가 되는 A 더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딛고 성장하고 배우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줄 수 있는 B 더기의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순간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저는 그때마다 B 더기를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하잖아요. 극복하고 나면 저는 그만큼 성장하더라고요. 그때 또 똑같은 강도의 문제가 오면 저한테 문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은 상식적인 노력을 요구하더라고요. 비상식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상식적인 노력을 했을 때 비상식적인 결과를 주는 비즈니스가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건 상식적인 노력이 기반이 됐을 때 결과를 주는 거지, 상식적인 노력을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물론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이지연 사인 보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그냥 이지연 사인 얼굴만 봐도 동기부여가 돼요. 얼굴만 봐도 오늘 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늘 항상 에너지 넘치시고 늘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노력을 넘을 만큼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노력조차 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냐면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어쩌면 편의점 알바하시는 그 알바생보다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뉴스킨 사업을 제가 거의 4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오히려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을 봤을 때
상식적인 노력이 기반이 되신 분들은 성장을 했고요. 상식적인 노력이 기반이 안 되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성장하고의 기준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그가 상식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야, 네가 진짜 덕이라 너 성공하고 싶어? 정말 원해? 그러면 상식적인 노력이라도 하자. 적어도 9 to 6 직장인만큼이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직장인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피곤해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다 못 끝내면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마치잖아요. 그 정도의 상식적인 노력만큼 뉴스킨을 하면 저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파트너에게 질문하는 건 나에게 나는 상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내 스폰서에 대한 믿음, 내 팀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확신, 용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비전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비전을 전하잖아요. 근데 내 비전을 키우는 시간을 줄이고 전달하기만 하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비전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달을 해야지만 그 내 비전의 사람들의 비전을 동참시킬 수 있지. 내가 처음에는 비전의 크기를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공부하고 배우다가 그 배움을 멈추는 순간 리크루팅이 끊기더라고요. 그게 내 비전을 키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사업 전개인데 어제 했던 내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 비전의 크기를 키우는데 계속 확장시키는 거야. 아는 내용이지만 그 아는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제 사업에 깊이 들어오는 순간 제 비전이 크게 커지니까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데 이거 진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비전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확신, 용기는 결국 그냥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이게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미팅이 마치고 오후 시간에 오늘은 점심 집에서 먹어야겠다고 점심 집에서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조금 나른해서 30분만 쉬어야지 했는데 한 2시간을 잔 거예요. 2시간 자서 이제 밖에 나가볼까 했는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강의 듣고 블로그나 해야겠다 라고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면 나에 대한 믿음, 확신, 용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하루 나 진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내일이 기다려지고 나에 대한 믿음, 확신, 용기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까지 내가 원하지 않은 하루를 누적시켰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하루를 누적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누적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누적시켰느냐를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전부이다. 하정사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어떤 거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로부터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고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는 거래요.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공감하지 못했어요. 아닌데 저거 나한테는 없는 건데. 근데 제가 집에서 주말에 쉬면서 저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는 저를 발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상대의 어떤 행동이 거슬리고 그게 미워 보이는 건 그로부터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순간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리고 또는 미워 보이고 이런 나의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가 보면 그를 보지 않고 저를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부정이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못된 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좋은 것들만 보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 또 저를 보게 돼요. 아, 내 마음 안에 좋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정 임회사님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다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친 원인이 또 본인이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뭐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다리 부러진 이유는 운동하다 부러진 거잖아요. 운동하다 부러진 건데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대요. 본인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원치 않은 환경에 의한 나쁜 일이 생기면 저는 저를 돌아봐요. 그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좀 더 감사하겠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치는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제가 이런 그 마인드를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이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저도 그 리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 교만인데 하정희 임회사님이 지금 포탑이라는 큰 그룹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3번 정도 파트너를 많이 떠나보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떠나가는 파트너를 보면서 모든 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교만해서 그들을 떠나보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자사님 그 사업을 하면서 교만하다는 게 어떤 마음이 드는 게 누스킨에서 교만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었거든요. 그 교만은 파트너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내가 교만할 때래요. 이게 뭐냐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내가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내가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던 그 시기에 제가 굉장히 교만했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온통 참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교만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하정 선생님이 저희 팀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은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떠나간다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게 내 건강이든 가족이든 팀이든 파트너든 내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떠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아 그래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게 됐고 그들이 왜 안 하지가 아니고 아 참 얼마나 힘들겠노. 제가 부산 사투리가 나오네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나도 저 상황이 됐다면 나도 저렇게 아이가 갖는 상황이 됐다면 나도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사장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고 힘들죠.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를 하세요라고 해서 했을 때가 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줬을 때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상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감사의 길을 매일 써요. 자기 전에 30가지 감사의 길을 매일 써요. 감사의 길을 쓰다 보면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감사의 길을 쓰는 순간 나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소중한 것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우리가 파트너도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그릇이 요만큼한 사람이라서 내 파트너와 다른 사람의 파트너를 비교하고 있더라고. 내 팀과 다른 사람의 팀을 비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비교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가 작은 사람이 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제 파트너들이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팀 왜 이렇게 막 이런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였냐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해지는 순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저 팀은 저 팀이고 나는 나야. 저 사람 참 잘한다. 부럽다. 근데 나는 나야.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 마음에 미움, 질투, 조바심, 조급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아니고 감사, 인정, 칭찬, 사랑,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 부스트가 굉장히 지금 귀하잖아요. 이 부스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스트의 전략,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1월 달에 1,000만 원,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배운 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 부스트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도 그 부스트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탱커와 감사기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 매일마다 그것을 복제시키면서 우리 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도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정 인맥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포탑 패밀리 식구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제도 보여줬던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래도 어제 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왼쪽에는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끝에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앞에는 저희 매형, 그리고 저희 조카 세라라는 아이고, 그리고 저랑 8살 차이가 나는 저희 누나가 있고, 앞에는 저희 이제 큰 조카 이제 태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저희 아름 사장님,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 사업을 하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아들 둘이고, 장인어른 이제 장모님이 계신데, 제가 조금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랑 이제 이별을 하면서 저랑 누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방 한 칸짜리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랑 누나만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빚까지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 어머니가 그 빚이 큰 빚은 아니었는데 그 스스로 혼자 그것을 감당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거의 6년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5년 가까이 김밥 한 줄로 늘 매일을 때웠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불행한 마음은 없었는데 늘 불편했었거든요.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너무나도 기억이 나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나이키 신발. 왜냐면 친구들이 다 나이키 신발 그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도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이키 신발 신으면 일진이었거든요. 그 제가 또 남자 학교라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시기에 저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저는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질 수 있는 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선수를 했을 때 늘 항상 체중을 뺐었거든요. P급이라서. 늘 항상 먹고 싶은 게 가득했을 때 어머님이 덕이라 뭐 먹고 싶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짜파게티 먹고 싶어 엄마. 신라면 먹고 싶어 엄마. 냉동 돈가스 튀겨줘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태권도로 용인대학교라는 곳이 유명해요. 그 용인대를 너무나 가고 싶었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 장학생이 아니라서 1년에 학비와 그 기숙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는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도 어머니는 제가 운동이 하기 싫어서 그만둔 줄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운동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대를 가게 됐고 전문대를 간 덕분에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뱃속에 22주 된 해빙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혜빙이가 나왔을 때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저도 저희 아이에게 주려고 해요. 외롭지 않을 만큼, 불행하지 않을 만큼,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늘 따뜻함을 느낄 만큼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근데 불편함은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 혜빙이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꿈을 부모에게 말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자 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킨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또 저희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늘 지금도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늘 긴장감을 가지시고 늘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불안함을 저희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게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고 지켜주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런 삶을 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 죽는 이 순간에 참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정 사장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성공을 믿으세요? 아세요?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말이지? 라고 했거든요. 사장님들은 상교 사장님이 남자인 것을 믿으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믿고 싶다고.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상교 사장님이 그 젠더라는 젠더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의심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지연 사장님이 여자임을 우리는 혹시 믿으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연 사장님이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결국 믿는 것보다 아는 것에 힘이 크는 거예요. 결국 믿음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 안다면 우리는 참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될 게 하나도 없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 힘든 쯤이야.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라면 먹고 열심히 해서 460포인트 해서 돈 없어가지고 라면 먹고 막 그쯤이야. 왜냐면 백만장자가 될 텐데 그쯤이야. 백만장자가 될 텐데 그쯤이야. 내가 김대원 사장님과 같은 삶을 살 텐데 그쯤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쯤이야가 되거든요. 근데 믿으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들이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을 그냥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힘든 쯤이야. 이쯤이야. 당연하게 겪어야 될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 결과를 내는 끝점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부족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사장님들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장님들 덕분에 저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들에게 형제라인으로서 좋은 자극제도 되고 영향도 되고 도움도 되고 또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때로는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부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무슨 법륜스님처럼 약간 뭐 호를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발에 문지방을 찌고 발에 발가락 찌는 거 뭔지 알죠? 세상 말할 수 없는 고통. 막 진짜 소리도 안 나서 이럴 때 갑자기 딸이 문을 벌컥 뚫어서 여기 팔꿈치를 쾅 박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또 멍이 들었어요. 이것도 왜 진동 잉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정말 되는 일이 없네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냈었거든요, 스스로. 근데 제가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 탓이다. 내가 잘못이다 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스님 말씀처럼 전 진짜 너무너무 감명 깊게 받았고 제가
애프터를 지금 개인적으로 막 요청을 드렸는데 확인을 못 하시는 사장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몇 분 사장님들은 랜덤으로 하고 또 엄청 감동을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덕이 사장님께 몇 분 사장님의 애프터로 보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은 이분은 사실 어제도 저한테 말했는데 자기는 꼭 이 사장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의 롤모델이다.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있다니라면서 엄청 존경을 매일 표하시거든요. 고병훈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병원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은 김유리 문상규 사장님입니다. 진짜 네, 어제 저 진짜 똑같이 그렇게 김유리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평소에 고덕일 사장님 너무 진짜 완전 팬이에요. 팬인데 오늘 진짜 강의 들으면서 더 팬이 됐어요. 진짜 더 팬이 됐고 사장님 진짜 너무 멋있으시고 진짜 닮고 싶은 사장님이시네요, 진짜. 그 사장님 그 처음에 강의하실 때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진짜 애프터 계속 하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 진짜 많이 공감했었거든요. 내 인생의 선택권을 이제 타인이 이제 정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정하는지. 제가 그 직장 생활을 9년 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저를 이제 타이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가 달리면 그 타이어가 이제 닳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또 바로 또 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 처음에 이제 현실 점검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많이 와닿았고, 사실 우리가 그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알면서 진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 사장님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제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지면서 네, 진짜 너무 진짜 많이 깨달았고, 그 사장님 매뉴얼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매뉴얼 사장님이 정말 사장님 보면 진짜 매뉴얼대로 사고가시고 매뉴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장님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진짜 규정 속도 지키면서 과속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사장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매뉴얼을 너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면서 참 진짜 뉴스킨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진짜 심플한 사업이구나.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고, 그냥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냐 안 하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그 A 병원이 아니라 B 병원으로 꼭 성장해서 진짜 고덕일 사장님처럼 진짜 멋진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두 분이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콜드하는 장면 영상이 나왔잖아요. 오늘 두 분이 옆에 계신 서영사님이랑 첫 콜드를 한다고 저렇게 정장을 빼입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셋업미팅이 끝나면. 그래서 오늘 고덕이 사장이 하신 것처럼 첫 영상을 찍어도 나중에 3년 뒤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또 엄청 저희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은 제가 계속 채팅을 썼지만 못 들었지만 이 사장님 애프터를 꼭 듣고 싶어서 신진석 사장님 애프터 가능할까요? 또 이래 나오네. 반갑습니다. 신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폰 사장님은 본주의 민남민영이씨 박상규 이지현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고덕일 사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현실 점검을 많이 했고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게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 9시부터 6시까지 라고 쳤을 때 제가 뉴스킨을 요 정도도 못했구나. 내가 전업이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와닿고 어떻게 내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스폰서님과도 상의를 해볼 거고, 오늘 솔직하게 그 강의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 뭐 시스템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난 정말 너무 와닿았고 이런 걸 이제 알게 해주신 우리 고덕이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뉴스킨 비즈니스 신인석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감동이 여기까지 막 전달되는 것 같은 애프터였습니다. 다음은 차유정 사장님, 애프터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머릿속에 만지비를 내 발끝으로 차유정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부산의 레버리지 영화 최소원 사장님이십니다. 저도 들으면서 엄청 반성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뉴스킨의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 하나씩 빠뜨리는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 들었고, 떠나가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면서도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영상도 보고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거고, 3년 전. 사실은 1년 지나 보면 3년도 금방이고 5년도 금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기가 지금 6살인데, 이만큼 6년이나 지났나 싶을 정도로 6년이나 세월이 금방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나 세월도 돌이켜보면 잠깐이지만 그동안에 엄청 노력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가 되고 월이 되고 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짜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냥 행동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반성하는 강의를 들었으니까 강의를 이거 듣고 셋업미팅 마치고 활동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차유정 화이팅! 아,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감동을 제가 계속 얼굴을 보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 3분만 짧게 애프터를 들어봤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고덕이 사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시간 얘기했는데 또 할 얘기 다 했는데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튼 오늘 뭐 사장님들 이제 애프터 들어보니까 그 반성한다고 하시던데 사실 저도 늘 항상 반성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매뉴얼이라는 게 그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자일수록 저도 처음부터 그걸 완벽하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거를 공유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나 진짜 뉴스킨 안 하면 어떡할 뻔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걱정, 고민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는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 이 시기엔 또 부스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이템도 전달하고 비즈니스에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물론 그들의 타이밍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지, 내가 먼저 이 부스트에 가슴이 뛰는지, 내가 먼저 이 사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진짜 너무나도 좋고 이 사업을 정말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에 스스로 리크루팅 되는 시간을 많이 키우면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 없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달하지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전달도 잘 안 될 뿐더러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전하는 뉴스킨에 열정이 담기지 않고 또 에너지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초대가 되지 않고 어떤 그런 클로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결국 클로징이 잘 될 때는 내 스스로 리크루팅이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다시 사업 설명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시스템에서도 이미 듣고 있는 걸 더 집중해서 듣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끝으로 그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그 감사 얘기 완전 추천이에요. 감사 얘기 완전 추천.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항상 조심을 잃지 않고 감사일기와 그리고 사업 설명 세미나 또 꾸준히 듣는 게 중요하다. 결국 본인의 리크루팅이 우리는 무조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사진 찍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덕일 사장님한테 화면 이렇게 몰아주시면 되고요. 사진은 뮤가이 사장님이 찍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한 번 더 찍을게요. 다른 포즈로 찍을까요? 하트 할까요? 하트 할까요? 하트?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